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1398년 명홍무 31년 여루도에 지난해 표흠된 곡물과 조세를 면제해주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8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소와 말을 죽이는 것을 금지시켰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9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연에 앉아서 처음으로 논어를 읽었다. 사관이 경연에 입시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9일 신의 두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에서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30년 이래로 수령의 정적이 명백히 나타난 사람을 상고하여 이름을 갖춰 보고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9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임금이 각 관사에 진술한 말을 관람하고는 도평의사사로 하여금 그 중에 절실하게 이치에 맞는 것을 뽑아서 바치게 하였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12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대장군 윤곤이 은서모르에 갓옷을 바치니 임금이 오승포 100피를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14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경연에서 논어를 강론하다가 일식의 원리를 묻다. 임금이 경연에 앉아서 논어의 북신거기소 중성공지장을 강론하다가 이내 시강관 전백영에게 물었다. 일식은 어째서 그렇게 되는가? 백영이 대답하였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래에서 감촉되면 하늘이 실로 위에서 반응하는 것이니 부처가 말한 아수라 왕의 일은 그릇된 것입니다. 북신거기소 중성공지는 북극성이 그 자리를 옮기지 아니하는데 여러 별들이 사면에서 빙둘러 기양한다는 말이다. 아수라 왕은 아수라도의 우두머리이고 범천제석과 싸워서 정법을 멸하는 악귀이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15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유성이 구유성의 자리에서 나와서 곤방으로 들어갔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15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부모 기일 지내는 절차에 대해 건의해서 채택되다. 예조에서 상언하였다. 예기에 군자는 한평생의 상이 있는 것이니 부모의 기일을 이름이라 하였습니다. 고려왕족의 풍속에는 기일에 일찍이 재개하고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는 다만 중을 밥 먹이는 것으로 이를 삼고 조금도 그 근본에 보답하는 도리가 없었으며 또한 예전에도 어긋났으니 지금부터는 원컨대 기일을 당하면 하루 전에 냄새나는 채소를 먹지 않고 술을 마시지 말며 고기를 먹지 말고 별침에서 재개하다가 기일에 이르러 제사를 지내게 할 것이며 그 드리는 제물도 일체 예조에서 반포 시행한 시향 진설도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음악과 여색에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빈객을 접대하지 말게 하며 한평생의 상의 의리를 행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15일 정사 세 번째 기사 태종과 이방간을 개국 공신으로 추가하여 1등 공신 조준의 예에 따라 포상하다. 우리 전하와 익안공 이방의와 회안공 이방간의 개국한 공을 추후에 기록하여 1등 공신 조준의 예에 견주어 포상하게 하고는 임금이 말하였다. 새 아우들이 맨 먼저 대의를 주창하여 나라를 세우고 왕업을 창건하였으니 그 공이 매우 커서 황하가 띠와 같이 좁아지고 태산이 숫돌과 같이 작게 되어도 잊을 수가 없다. 당초에 상왕께서는 친아들이라는 혐의로서 그 공을 기록하지 않고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지만은
그러나 공이 있으면 마땅히 상을 주어야 되는 것은 고금의 변함없는 절의 임무로 과인이 핑계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에 각기 노비 30명, 전지 200결을 내려주고 각을 세워 얼굴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16일 무호 첫 번째 기사. 경연에서 논어를 강론하다가 산천제에 대하여 논하다. 임금이 경연에 앉았는데 지경연사 이서가 논어의 계시여 태산장을 강론하였다. 시간관 유관이 나와서 아뢰었다. 예인은 천자는 천지에서 제사 지내고 제우는 본강 안의 산천에 제사 지내게 되는 까닭으로 계시가 태산에서 여제를 지내니 공자께서 이를 매우 꾸짖으셨던 것인데 본조의 제상이 명산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예절에 매우 어긋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어찌 지금에 이르도록 금하지 아니했는가? 유관이 대답하였다. 고려 왕조에서 시작되었는데 건국 초기에 그전대로 따라 행하고 금하지 않고 있다고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이를 금하소서. 여제는 산신제의 이름이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17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조준, 조박, 하윤 등이 사서전료를 찬술하여 바치며 올린 전문. 사냥의 법도에 대하여 논하다. 좌정성 조준 겸 대사원 조박, 정당문학 하윤, 중초원 학사 이첨, 좌간 대부의 조영, 봉상 소경, 정이호 등이 사서전료를 찬술하여 바쳤다. 바친 전문은 이러하였다. 군주의 정치는 심하게 매어 있으니 마땅히 마음이 정밀하고 전일하여 중용의 도를 꼭 잡아주고서 함량하고 확충하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근본을 삼아야 될 것이니 성현의 글을 두루 뽑아 보건대 논어, 맹자, 중용, 대학에서 대개 이를 다 말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하늘이 주신 성악으로 계속하여 밝히고 공경하셨는데 당초에 왕위에 오르셨을 때부터 사설을 관람하여 공자, 증자, 자사, 맹자의 학문을 밝히고자 하셨으나 다만 제왕의 정치를 보살피는 여가에 두루 관람하고 다 궁궁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까닭으로 신등에게 명하여 그 전료한 말을 찬술하여 바치게 하셨습니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옵건대 성현의 말씀은 지극한 도와 정밀한 뜻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의논을 세움이 혹 사건에 따라 나오고 혹은 묻는 사람의 공부의 높고 낮음으로 인하여 얕고 깊음과 상세하고 소략한 같지 않음이 있게 되니 그 군주의 학문에 있어서 진실로 마땅히 먼저 하고 뒤에 해야 할 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삼가 그것이 학술에 간절하고 치도에 관계되는 것을 주어 모아 정서 장정하여 바치오니 삼가 바라옵건대 연애하는 사이에 때때로 관람하여 심학을 바르게 하고 간략한 데로부터 해박한 데로 들어가서 사서의 대지를 다 알아내어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알고 학문이 날마다 나아가고 달마다 진보된다면 장차 시종이 흡족하고 덕업이 높아져서 성현의 도가 다시 밝아지고 태평의 정치가 이루게 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겨들었다. 이날에 임금이 경연에 앉아서 강론으로 인하여 황리영의 뜻을 유관에게 물으니 유관이 대답하였다.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여색에 미치고 사냥에 미치게 된다 하였으니 미치게 된다는 것은 군주에 마땅히 경계해야 될 바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사냥하는 일은 반드시 할 수 없단 말인가? 유관이 대답하였다. 봄에 사냥하고 여름에 사냥하고 가을에 사냥하고 겨울에 사냥하는 것은 옛날의 제도이오나 다만 종묘의 제공을 위한 때문이며 사냥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뒤세상의 군주들은 그 정욕을 방자히 하여 그 사냥을 마음대로 하면서 각초로 돌아다니며 놀기를 절도가 없게 되니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그렇다. 또 이서가 나아가 말하였다.
군주는 물건을 가지고 노는 일에 즐겨해서는 안 되니 만약 물건을 가지고 노는 일에 치우치게 된다면 소중한 자기의 본심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경련을 열어 유신을 나오게 하여 성현의 도를 강론에 밝히는 것은 바로 이제 사망의 정치를 따르고자 하는 것인데 옛사람의 글길을 따라 풍어를 읊조리는 것은 소중한 자기의 본심을 잃게 되는 것으로 군주의 정치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임금이 이 말을 옳게 여기었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18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종친의 공과 후를 내전에 불러 밤을 새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2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경상동 명진현을 강성군에 병합시키고 진성이라 칭하다. 경상도의 명진현을 강성군에 병합시키고 진성이라 칭하였다. 명진은 옛날에 거제의 땅이 있었는데 외적으로 인하여 처소를 잃고 나가서 진주의 남쪽 변방에 있었으며 땅이 좁고 백성이 적었으므로 감사가 이를 병합하기를 청하였던 것이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22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명나라 태조 고황조의 부엄과 연호를 알리는 예부의 잠언. 대통령 한부를 함께 보내오다. 명나라 태조 고황제의 부엄에 이르니 의주만의 이규철이 명나라 예부의 자문과 명년 여기를 전해 바치며 말하였다. 조정의 사신 진강과 진예 등이 압록강 서쪽에 도착하므로 만호가 그곳에 이르니 사신이 이 차문을 주고는 곧 돌아가려고 하매 만호가 굳이 청하여 강을 건너가서 이틀 밤을 유숙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대명의 예부는 의례에 관한 일을 말한다. 근일에 태조 고황제께서 성하시고 금상 황제께서 유조를 받들어 제위에 오르시어 명년을 건문 원년으로 하고 이를 이미 천하에 포고하였다. 지금 해외의 조공하는 여러 나라에 조회하여 도리상 마땅히 통행해야 될 것이다. 지금 건문 원년 대통령 일본을 발송한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23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백관들을 거느리고 담소위를 입고서 중국의 대구를 향하여 진위례를 행하였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23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상왕이 사람을 시켜 후원해서 기르던 들짐승을 빈 넓은 땅에 내놓게 하였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24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여러 공과 후를 거느리고 잔치를 베풀어 상왕을 접대하니 상왕이 매우 즐거워하였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2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흰 기운이 해를 둘러쌌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25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신의 왕후의 새 화상을 인소전에 봉안하고 임금이 친히 거둥하여 제사를 지내었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2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임금과 대소신료들이 대행 고황제의 상복을 입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대행 고황제의 최마를 건정전에서 입고 대소신료들은 모두 마포 대수의를 입고 배로 싼 사물을 쓰고 마지를 띠게 하였다. 맡은 관사로 하여금 조회와 저자를 정지하고 음악을 금지시켜 3일 동안 공립한 뒤에 상복을 벗게 하였다. 대행 고황제는 대행은 임금이 세상을 떠난 뒤 시호를 올리기 전의 존칭이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26일 무진 두 번째 기사. 동북면 경성에 거주하는 사람 은실 등이 해동청 1년을 바치고 쌀, 콩 10석을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26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정릉 수호군 100여 명을 줄여서
본 곳으로 돌려보내었다. 태조실록 10억 원, 태조 7년 12월 28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상복을 벗고 길복을 입었으며 모든 관사에서는 각기 본아에서 소복을 벗었다. 태조실록 10억 원, 태조 7년 12월 28일 경호 두 번째 기사. 김사영과 하윤을 중국 황제의 등극을 하려하는 사신으로 보내다. 임금이 보평청에 앉아서 황제의 등극을 하려하는 사신인 우정성 김사영과 진위 진향사인 정당문학 하윤을 전송하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밤중이 되었어야 끝났다. 김사영을 불러서 침전에 들어오게 하고 술을 내리고 또 모이와 모관을 내리었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29일 신미 첫 번째 기사. 황제가 새로 보위에 오름을 축하하는 예를 거행하였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29일 신미 두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에서 현직 6품 이상의 관원으로 하여금 각기 군수와 현령이 될 만한 사람을 첨가하도록 청하였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29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사건 처리에 7가지 실수를 범한 형조전서 유관 등을 파직시키다. 형조전서 유관 강사덕과 의랑 노상 등이 파직되었다. 사헌부에서 말씀을 올리었다. 지금 반포에 내린 유진내에 육전은 정치를 하는 법도인데 관직에 임명하는 뜻을 강구하여 감히 혹시라도 태만함이 없도록 하라 하였는데 지금 형조에서 양민이니 천민이 하는 일로서 3분간 윤심을 함부로 가두고 신문하지 않았으니 한 가지 실수이며 잡아 가둔 지 여러 날 만에야 직첩을 회수하고자 하여 속여서 신문하였으니 두 가지 실수이며 윤심의 죄상은 사문의 공초를 받아 몽롱하게 신문하였으니 세 가지 실수이고 3개월 동안이나 잡아두었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놓아 내보냈으니 네 가지 실수이며 이미 놓아 내보냈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도로 가두었으니 5가지 실수이며 이달 25일에 감옥의 죄수를 10월 초 3일 죄수로서 시행하였으니 6가지 실수이며 지금 매우 추운 시기에 죄수의 판결이 지체된 것이 45명인데도 작은 죄에 이르기까지 혹은 10개월 혹은 7개월이 되어도 판결이 나지 않아서 지체하게 되었으니 7가지 실수입니다. 원하옵건대 모두 직첩을 회수하고 형률을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임금께서 다만 파직만 시키게 하였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29일 신미 네 번째 기사. 각 관사에서 진언한 정책 건의사항 7가지를 도당에서 채택해 올리다. 도당에서 각 관사가 진술한 말을 채택하여 올리었다. 1. 조상의 은혜를 갚고 제사를 지내는 데는 반드시 정성과 공경을 다해야 할 것이니 종묘의 상망에 행향사가 일찍이 재개하지 않고 있다가 제사를 행하기 전 1일 동안 1일 오후에 향을 받게 되면 그릇된 일입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제사를 지내기 전 1일에 목욕 제기하고 제사를 지내기 전 1일에 아침에 향을 받고 제소에서 밤을 지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되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게 할 것이며 1. 경기 좌우도에 소속된 사수감의 소목군 400인은 비록 농사철을 만나더라도 가사는 돌보지 않고 실에 맞춰 나무를 베어서 그 인력을 제공하게 되니 마침내 농사를 그만두고 도망하게 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1년 동안 지공할 나무의 수량을 계산하여 좌우도의 주군에 나누어 배정하여 농사의 여가와 봄, 가을의 2계절의 연호에서 고루 징수하면 한 바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시기에 맞추어 사수감으로 운반하여 1년의 경비에 제공하게 할 것입니다. 1. 금, 은과 수은은 모두 본토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은그릇에 도금하는 금은 그 금과 수은을 개조하게 되어 일체 모든 면이 없게 되면 은도 또한 품질이 나빠지므로 폐만 있고 이익은 없으니 품대 외에는 일체 모든 금단하게 하고 이미 전에 도금한 것은 금하지 말게 할 것입니다. 1. 포화는
민간에서 나오는 것인데 공사의 연향에 세저포로서 꽃을 만들므로 한번 쓰고 난 후에는 다시 다른 데 쓸모가 없게 되오니 지금부터는 진상이든지 사신한 연향 외에는 제철에 피는 꽃이든지 물들인 종이로 꽃을 만들어 사용하게 할 것이며 1. 가난한 백성은 부잣집의 곡식을 빌려 먹는데 부잣집에서는 매양 농사철을 당하면 그 곡식을 빌려 먹은 백성을 몰아쳐 모아서 사역하게 되니 부자된 사람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됩니다. 간리와 이장도 또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백성을 사역하여 가난한 백성으로 하여금 농사를 그만두게 하였으니 또한 금지시키되 이를 위반한 사람은 논제하게 하고 관리로서 살피지 않은 사람도 죄를 갖게 할 것입니다. 1. 외방의 백성들은 그 부모의 장사날에 이웃의 향도를 모아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피리를 불면서 애통하지 않으니 예속에 누가 있습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그전에 그릇된 점을 따르지 말게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엄격히 죄를 다스리게 할 것이며 1. 도성은 지역이 큰 강가에 있어 조운이 매우 편리하므로 관청과 민간에서 이를 힘있게 되는데 사수감에서는 매양 조운을 빙자하고는 문득 지유하는 전군의 혹독한 자를 보내어 강을 따라 배를 부리는 사람을 찾아내어 매를 치는 일까지 있게 되니 이로 말미암아 배를 가진 사람은 분개하고 원망하면서 그 배를 팔아버리고 장사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여 서울까지 오지 못하게 되어 마침내 물건값이 치솟게 됩니다. 원컨대 사수감으로 하여금 그 소속된 배를 전군에 번갈아 타면서 조운에 지공하게 할 것이며 만약 관청의 배가 넉넉지 못하게 되면 마땅히 민간의 배를 빌려서라도 시기에 맞추어 조운하게 하고 규정에 의하여 선세를 주게 할 것입니다. 지휘하는 전군이 선세를 주지 않고서 빼앗아 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실을 친고하여 작물죄로 계산하고서 논제하게 할 것입니다. 임금이 윤호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연호는 민호고 향도는 상여꾼을 말한다.